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1월 6일 날, 일론 머스크가 그, 엑스피디아가 그 재단에 있는 그 사장하고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대담을 한 게 있어요. 그 바쁜 일론 머스크가 3시간 동안 무려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했어요. 잠시만요. 날짜가 언제였지? 보자. 1월 6일, 예, 맞네. 1월 6일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정확히 안 나오네. 피터 디아만다스라고 하는 팟캐스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한 40만 유튜버예요. 유튜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뭡니까. AI 기업들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본인들이 회사를 끌고 있고, 본인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이제 보통 미래학자라고 하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원래 의학 박사였어요. 의사, 닥터인데 의학 박사이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의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앞으로 의사가 사라진다 때 공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외과 의사예요. 본인이 수술하고 하는 의사가 그걸 그거를 가르치는 하버드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던 거거든요. 자, 피터 디아만다스가 운영하는 문샷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피터하고 또 한 명하고 이 세 명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이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KBS에서 전문을 다 좀 줄여가지고 축약해가지고 인터뷰를 번역해 올려놨고, SBS 다 다루고 있고, 유튜브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는데, 보고, 이걸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다른 것들까지 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원래, 다음 주쯤 하려 했는데, 그냥 먼저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또 왜냐면 이번 주 해봐야 또 그 이야기 또거든요. 그린란드 강성 이야기밖에 없어서. 예. 그거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샷이란데, 팟캐스트에 출연한 건데, 문샷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케네디가 처음 썼던 말입니다. 달을 관측하는 것보다 달에 직접 가는 게 안 낫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실제로 달을 보는 것보다 가는 게 안 낫냐.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모두 유니콘 기업 말하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을. 그런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쓸 때처럼 문샷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통 문샷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대한민국이 제일 크게 다뤘던 주제가 딱 두 개죠. 뭡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축하지 마라. 돈의 기능이 사라진다. 하고 의대 가지 마라. 대한민국이 제일 큰 거죠. 지금 다 의대 보내려고 난린데, 의사 만들려고 난린데 의대 보내지 마라. 빠른 3년 후부터 옵티머스가 간단한 외과 수술을 대체할 것이며, 10년 후가 되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의사를 넘어선다. 그거는 저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일 늦게 바뀔 분야가 의사라고. 의사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도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로봇 개발 분야에서 제일 늦게 될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35년 됐을 때 모든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때 제일 늦게 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해요. 방대해가지고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제가 잘 보는 카페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순차별로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순차별로 정리했는데, 제가 보는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 그건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저는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우주 문명에 대한 거예요. 은하계와 연관된 거. 사실 지금 지구 안의 문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AI 이야기하다가 왜 은하계 문명,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태양계, 그리고 우주인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주 문명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AI가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명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나. 그래서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안 다뤄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SF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제일 포인트를 두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던 환경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화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돼. 워낙 많아가지고. 자, 제일 처음 말했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AGI. 제가 늘 이야기한 AGI. 한 2028년 정도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방송에 또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 AGI가 나오면, 저희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제 강의 스타일 여러 가지가 다 바뀔 거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려고 해요.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말해놨거든요. 이제 내가 올해부터 이래 좀 할 거다. 했는데, 근데 나는 모르고 이 방송을 그 뒤에 봤는데, 역시, 내 예상이 내 생각이 맞구나. 그냥. 왜냐하면 2028년보다 빠를 것 같다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AG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범용으로 쓰는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AI는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하고 이런 형태의 챗봇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AI가 내가 무엇을 말하면 잘 해낼 수 있는 물리적 실체로부터 들어간 건 저는 한 2028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물리적 실체 들어가는 거 말고, 지금 우리 저기 나오는 거 있죠. 자비스, 아시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거. 그 자비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AGI입니다. 그 자비스 역할을 해주는 AGI가 2026년에, 범용 인공지능 2026년에 여기에 도달한다. 이 도달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올해 말쯤 되면, 이제 AGI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픈 AI 공개하고, 그룹 공개하고 하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초가 올해 나온다는 뜻입니다. 첫 시제품이 나오든지 어떤 형태로 올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GI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AI의 IQ 수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I 중에 그 유료 버전들은요, 평균적으로 IQ가 140입니다. 작년에 측정인 거예요. 작년 중반분에 측정인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IQ 중에 140 몇 명이나 될까요? 140이 되면 멘사 클럽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천재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이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I가 벌써 140 IQ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잠비라미라죠. 일도 제대로 못 하던데. 여러분, 우리도 단순노동할 때 IQ 필요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 노가다는 거 단순노동인데 저거 못하면 경계성 기능장애가 되죠. IQ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런 단순한 일을 할 때. IQ라고 하는 것은 공학이나 물리학, 과학 이런 거, 아니면, 리더십 가질 때, 경영적인 리더십 가질 때, 예술적인 분야,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IQ가 경계성 기능 장애만 넣으면 됩니다. 100 이쪽 저쪽만 돼도 아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140에 돼야 되는 이유는 140부터는 천재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용 AI가 나오면 가장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 140에서 200 사이를 이미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그냥 도달합니다. 200이라고 하면요, 상상을 초월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범용 AGI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2026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범용 AI가 나오면 엄청 일할 게 많거든요. 1인 기업이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혼자서 직원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일이 다 쳐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미래 세계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가고요.
1인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론 머스크 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되면 2030년, 제가 딱 말한 한 2030 AGI가 나와 있을 때 2030년이 되면 AI 한 대의 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AI라고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 하나, 뭐 그룹 같은 거 하나가 있잖아요. 이 AI 하나가 전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공부할 때 맞지 못 봤죠? 못 받고 왜 계속 틀리잖아. 틀린 거 머리 나쁘나 공부 못하는 이유 뭡니까? 틀린 거 또 틀리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틀린 거 안 틀리고 계속 나가죠. 틀린 거 또 틀린 사람이 많습니까? 나가는 사람 많습니까? 나가는 사람은 전 1, 2등이고 다 밑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발전합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이세돌이 한번 본인이 그랬잖아. 그냥 자기도 그냥 했는데 이기고 그 뒤로는 절대 못 이긴다. 지금은요, AI와 사람의 바둑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체스도 벌써 끝났거든요.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절대 사람 AI 못 이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 우리 전 인류의 집단 지능보다 AI 한 대가 훨씬 좋아진다. 수만 배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지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결론. 이제 인간은 로봇으로 대체된다. AI로 대체된다. 이것이 진화입니다. 이것이 레볼루션입니다. 이게 석가모니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환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람은 바디랑은 별거 아니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 부분에 정말 제가 참, 역시 이 세상이 발달할수록 진리에 가까우신다고 하는 느낌이 나왔는데, AI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정치적 올바른 PC가 아닌 트루,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선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선미. 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AI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된다. AI에게 진실을 학습시켜야 된다. 1968년에 나온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훌란가 하는 그 AI가 나오는데, 이 AI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이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인데 꼭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요즘 안 나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AI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AI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AI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먹을지 단순하죠. 거짓말하면 벌 받죠. 예.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AI가 사람을 죽여버린 거나.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AI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을 시키는 그 학습 과정의 문제가 사람들의 의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기본적인 건데, 옛날에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다시 했거든요. AI에게 truth, 거짓을 가르치면 안 되고 true,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AI가 호기심을 가르쳐야 된다. 호기심을 가르쳐서 AI가 호기심을 배워가지고 과학 문화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선미의 선입니다.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AI에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데, 호기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선한 의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진실과 선한 의도, 그리고 AI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된다. 진선미를 말했습니다. 실제 하나는 뷰티라고 했어요. 아름다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아야 AI가 인간을 적대시하지 않고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AI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이 되는데 이걸 제가 바꿔드릴게요. 진실, 선함, 선한 의도,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분을 맞추도록 알려진 AI는 여러분 챗GPT를 하는데 나는 정말 왜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좋은 여자를 못 만날까? 왜 육각형의 남자를 못 만날까? 라고 물어봤을 때 AI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 차려, 네 얼굴을 봐, 네 능력을 봐, 너는 이렇고 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네 이런 거 갖고 달래주잖아요. 그 AI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왜? 사람은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된 AI는 로직으로 움직입니다. 논리로 움직이는데 앞에 보이는 이 여자가 못생겼고 키도 작고 뚱뚱한데 내가 이런 못생기고 키 작고 뚱뚱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을 거짓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AI는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의 논리 구조의 버그가 발생합니다. AI 시스템 안 돌아갑니다. 다른 것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거기 빠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할리 9천 맞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 정보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자꾸 사람들이 하니까 AI가 로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 타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꾸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말하니 어떻게 북뻥 안 되겠다. 쟤는 잘못된 거다. 나한테 거짓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딜리트 삭제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이제 진선미중이 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인류를 보호하게 하려면 이게 바로 그 선한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줘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래 세계는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주 문명, 은하계 문명,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던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화엄경은요, 지구상에 있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얻으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전체 우주 문명, 은하 문명이라고 하죠. 은하 문명에 대한 것을 얻으라. 대행스님이 거기서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는 12개라 7개가 뭐 쭉 있는데, 이 우주 밖에 또 우주가 또 있다. 범천이라고 또 있다. 그런데 범천도 3개로 이루어졌다. 은하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대한 은하계. 대행스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알거든. 그 법원 하시면요, 대형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시지?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 달래주고 지금 마누라하고 싸운 거, 난 마누라하고 바람 피우고 마누라 남편 바람 피운 거, 자식이 공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주시고 해서 몸 아픈데 좀 나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은하 문명이 어떻고 범천이 어떻고 뭐 범천 세계 나감 이렇고 뭐지? 석가모니가 화엄경 이야기하실 때 법화경 이야기할 때 다음 사람들이 벙찌던 이유가 그겁니다. 뭐 갑자기 왜? 무슨 은하계에서 왜 왔나 이런 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고 실제로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 유니버셜,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끔 AI에게 가르쳐 놓으면 인류를 그 탐험 과정에서 함께하고 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AI가 인간을 보호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2030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35년에 되고 모든 기술을 대체하고 할 정도면 정말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지구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내가 가진 AI 하나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벨상 받았던 사람 모든 사람 합친 것보다 AI 하나가 더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노벨상 가치 없다. 의미가 없다. 노벨상 무슨 의미가 있노? 노벨 수학자 그거 지금 AI가 다 풀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선이죠. 선한 의도, 착한 마음, 함께 해야 되는 마음.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수행을 깨달을 못한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 자비심을 가지라. 충성심을 가지라. 같은 뜻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느끼고 있다니까. 왜? 과학의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우주의 본질을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인류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AI 시대에 AI와 인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 말했죠. 인류는 디지털 초기능, AI, AGI, 그 다음에 ASI, 슈퍼, SAI, ASI라는 건데,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초지능, 한마디 이 AGI가 되면 개별 유닛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가 같이 생각하는 게 됩니다. 저거 오버마인드하고 또 비슷한 겁니다. 인류가 함께 같이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우리 인간의 머리로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구현되느냐. 바로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구현되는데 그 디지털 초기능을 가동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레이가 한번 푸딩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지금 안 했는데 제가 88년도에 처음 샀을 때 도수 썼을 때 처음 할 때 도수 딱 해가 딱 넣어 딱 잠그면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딱 넣어 딱 잠그고 전원 켜면 얘가 먼저 돌아가거든요. 얘가 삐삐삐 돌아가 그 다음에 도수가 딱 뜹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팅 프로그램 없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자동 부팅이 되잖아요. 부팅 딱 돼서 자동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바로 이 부팅 프로그램. 바로 뭐냐면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인간은 왜 필요할까? 디지털 초기능이 앞으로 초지능이 볼 때 인간의 의식이 모아낸 집합체인이 ASI 슈퍼지능이 볼 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그리고 이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는지 이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겁니다. 인간은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 생각이 다르죠? 예. 인간은 지구에 머물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로 나아가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지구 주위에는 수많은 은하계 각양각색의 행성들에 어선 다 그 군단들이 지금 그 은하 함대들이 주둔해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몇 번 일어났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라진 시대 앵스님 때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지구주위에 가장 많이 몰려왔을 때가 바로 석가모니 때입니다. 석가모니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 은하 함대를 다 왔어요. 그 광경을 적어 놓은 것이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죠. 예, 석가모니 말씀이 지금으로 보면 공상과학 영화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요. 옛날 사람 이해 못해. 지금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화엄경, 법화경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우주 문명으로 가야 되고 이 지구도 이제는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 문명권의 하나로 일환으로 태어나고 소속되는 거, 스타워즈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명권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태동 단계로 가는데, 그래 하려면 AI가 필수입니다. 이 인간의 피지컬 바디로 못 나가는, 우주 밖에도 못 나가는 이 신뢰가 됩니까? 예. 이거로 가기 위한 초석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란 겁니다. 그걸 일론 머스크가 말했어. 그래서 내가, 참, 역시 의식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구나. 역시, 미래 세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가는 정신문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빈부격차도 생기고 다 생기는 겁니다. 야, 잘 돼가고 있구나 느낀 겁니다.